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내용은요.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세를 놓다가 보면 간혹 발생하는 일인데요. 자, 임대차 관계를 맺고 있던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매우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되는데요. 자,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해야 하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지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고민이 시작됩니다. 자, 특히 임차인이 다른 동거 가족도 없이 혼자서 살고 있었다면 더욱 막막하겠죠. 자, 상속인들과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이 남아있는 짐들은 어떻게 치워야 할까요? 또 상속인들 중 한 명이 자신에게 보증금을 다 반환해줘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식 중에 한 명이 나타나서 사실은 자신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보증금을 전액을 다 빌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증금을 다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 말만 믿고 덜컥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큰일 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받아놓은 보증금 액수가 적은 경우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연체되는 월세액이 점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이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이 공과금 등도 밀리게 될 거고요.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이 상황을 좀 해결을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싶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들도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야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보증금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봐야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주택임차권의 승계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케이스별로 좀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크게는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와 또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임차권 승계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관한 내용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선 임차인이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또 분류를 해야 돼요. 상속인이 임차인과 동거한 경우와 동거하지 않고 따로 산 경우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자, 그러니까 상속인이 임차인하고 따로 살고 있었다면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공동으로 상속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사실혼 관계자도 함께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즉, 상속권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여기가 좀 의아한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임차인이 한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이나 사별을 한 경우 임차인이 자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군가를 또 만난 거예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임차인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인 자와 다 같이 함께 살다가 임차인이 사망을 했다면 임차권 승계는 상속인인 자녀가 단독으로 승계받게 되는 거예요. 전세보증금 역시 상속인인 자녀가 단독으로 모두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혼 관계인 사람은 보증금을 승계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의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살았다면 사실혼 관계자가 임차 보증금을 비롯한 임차권을 상속인인 자녀와 공동으로 남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웃기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자식을 함께 데리고 살았다면 보증금에 대한 상속은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고, 만약에 같이 살지 않고 키우지 않고 따로 살고 있었다면 공동으로 승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어떤 법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임차권을 승계받을 대상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면 임차권을 승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월세 계약일 경우 또는 관련된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승계받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받는 거니까요. 임차권을 승계를 받게 되면 월세 계약인 경우 월세 납부 의무도 승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차인이 사망한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거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 승계를 포기하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는 없어지긴 하겠지만 이때는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권리도 함께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서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세권 등기와 상가임대차 계약은 오늘 내용에 해당되지 않고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르게 된다는 점 꼭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등 확인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는 임대인이 정확하게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중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 반환을 해주기보다는 관할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상속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제 공탁을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자, 보증금의 액수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공탁을 해두면 상속 분쟁이 끝나고 상속인들이 그 보증금액을 받아가게 되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이 보증금 반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